여러분, 문신 정말 멋진 자기 표현 방식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과학, 특히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문신한다 그러면 바늘은 깨끗한가 이거부터 걱정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평생 내 몸에 남게 될 그 잉크, 그 병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진짜 위험은 바늘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잉크 자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신에 대한 새로운 경고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나온 충격적인 암 연구 결과를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잉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면역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신, 더 깊은 경고. 이제 문신 안전 문제는요, 그냥 피부에 뭐가 나고 안 나고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문신을 예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만약 이걸 공업용 화학 물질을 내 몸에 영구적으로 심는 행위라고 다시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질문일 겁니다. 문신이 정말 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괜한 걱정일까요? 최신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1%.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바로 2024년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문신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악성 림프종, 그러니까 혈액암의 일종이죠. 여기에 걸릴 위험이 21%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문신 크기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레터링 하나만으로도 이 위험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덴마크에서 나온 또 다른 연구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문신 크기가 중요했어요. 손바닥보다 큰, 그러니까 꽤 큰 문신을 한 경우에는요, 림프종 발병 위험이 무려 2.7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너무 명확한 신호죠. 잉크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연구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스웨덴 연구는 문신이 있냐 없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반면에 오른쪽 덴마크 연구는 문신이 얼마나 크냐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문신과 림프종 사이에 뭔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덴마크 연구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림프종만 해도 놀라운데 피부암 발병 위험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높게 나왔거든요. 물론 연구진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문신을 한 사람들이 햇볕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같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정말 너무나 높은 수치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피부에 새긴 잉크가 어떻게 온몸에 퍼지는 암 위험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그 생물학적인 경로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집니다. 첫째, 잉크가 딱 들어오면 우리 면역계가 이걸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총력전을 펼쳐요. 근데 잉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끝나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 상태고요. 둘째, 아주 미세한 잉크 입자들이 피부에만 머물지 않고 탈출을 시작합니다. 림프관을 타고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 면역 필터라고 할 수 있는 림프절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그 림프절에 잉크 속에 온갖 화학물질들이 평생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부에서 혈액암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죠. 그럼 그 화학물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그 정체입니다. 예를 들면 검은 잉크에 들어있는 벤조피렌, 붉은색 잉크에 카드뮴 같은 것들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 즉,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들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몸에 아니라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나 쓰여야 할 물질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암 이야기에서 조금 더 넓게 우리 면역계 전체로 시야를 옮겨보겠습니다. 문신이라는 행위가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몸속에 잠자고 있던 면역 질환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면역 체계에 가해지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유육종증이라는 병입니다. 문신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그림을 따라서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솟아오른다? 이거 그냥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피부 증상이 사실은 폐나 눈 같은 우리 몸속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쾌분허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더 신기한데요. 만약에 내 몸에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그냥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문신을 하면서 피부에 상처를 내잖아요. 바로 그 상처가 알람이 돼서 잠자고 있던 병을 깨워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신이 숨어있던 질병의 스위치를 딸깍 하고 켜버리는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바로 그 잉크병 자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칵테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 FDA 공식 입장이에요. 미용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도 좋다고 승인한 색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잉크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용도가 프린터 토너나 자동차 페인트 같은 그냥 공업용 화학물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뼈아픈 진실이죠. 규제는 나라마다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해요. 일단 위험해 보이면 맞고 보자는 식으로 4,000종이 넘는 유해물질 사용을 아예 금지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좀 느긋하죠.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식의 사후 대응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최근에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특수하고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듣고 나니 좀 복잡하시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문신을 단순한 패션이나 미용이 아니라 내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일종의 의료 절차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특히나 원래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시술 전에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투이스트에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 잉크 어디서 온 건가요? 성분은 뭔가요? 가장 안전하다는 유럽 리치 기준은 통과한 제품인가요?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잉크 성분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없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시술 전에 무심코 서명하는 그 동의서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정보에 기반한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